오늘 대선 스타일 초대석에는 예고해드린 대로 어제 이 시간에 이인재 선진통일당 대표가 출연했었는데 오늘은 그분과 정반대 길을 가고 있는 분 모셨습니다. KBS의 메인 뉴스 앵커로 유명한 류근찬 전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어제 바로 이 자리에 이인재 전 대표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대표입니다. 네네. 지금도 선진통일당 대표고 이제 네. 합당을 하셨는데 아직 절차가 마무리 안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합당이 된 게 아닙니까? 합당 선언하고 네. 지금 실무진으로 협상팀을 구성해서 네. 아마 여러 가지 조율을 해야 될 게 있을 겁니다. 그게 네네. 마무리되고 선관위에 정식으로 등록 절차가 마무리돼야 합당 절차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합당 선언은 정치적인 건가요, 지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어제 이제 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인재 대표가 이것은 내 결정이 아니라 당원들의 결정에 따른 거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하셨는데 맞습니까? 글쎄, 제가 어떤 계기로 그 말씀을 했는지 TV를 보지 못해서 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네. 적어도 당원의 총의를 따라서 이 일이 진행됐다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왜 그런 그 절차상의 문제나 또 불협화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구체적으로 이래서 그랬다 예를 들어 주신다면 뭐 물리적으로 당원들의 총의를 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들죠. 뭐 그건 이해를 합니다만은. 뭐 전당대회 같은 건 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나 제가 그래도 명색이 최고위원 아닙니다. 충청남도 도당 위원장으로 네네. 우리 당이 지역 기반이 충남하고 대전이 전부가 그렇죠. 마찬가지인데 대전시당 위원장이나 충남 도당 위원장이 최고위원을 지내셨죠? 또? 예, 그렇습니다. 네네. 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모르고 그 결과를 가지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한 당원들의 총의를 받들어서 이 일이 진행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유 전 의원께서는 이인재 대표가 합당을 선언하셨는데 이 합당은 정치적으로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십니까? 무효라기보다는 저는 일단 이런 방식의 합당은 통합은 반대한다. 반대한다. 그러나 그 유효성은 인정하시는 건가요? 이런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반대하는 이유가 극명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새누리당으로 통합대회에 합류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를 한 거죠. 글쎄요. 네. 네. 그렇게 이 새누리당 합당을 거부하시고 또 탈당을 하시면서 불참선언을 하신 것 이런 거를 제가 보면은 상당히 정치적인 모험이실 수도 있는데 굳이 이런 그 어떤 험한 길을 가시게 된 결심의 배경이 뭔가요? 저는 이 길이 아무리 험하다 하더라도 일단 새누리당에 합류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은 충청에 적어도 자존심은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확실한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유를 좀 설명을 네, 말씀하시죠. 우선 이 통합 작업은 철저하고도 비열한 정치 공작이다 하는 판단을 제가 하는 정치 공작이다. 정치 공작에 의한 네. 통합이다. 네네네. 통합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당대당 통합이 아니라 굉장히 격앙되셨네요. 새누리당이 선진통일당을 흡수해 간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4.11 총선거에서 18대 18석의 의석을 갖고 있던 우리 선진통일당이 당세가 많이 위축됐죠. 5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3분의 1 이하로. 국회의원이. 네네. 자, 그런데 5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특히 그 정당을 운영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5이라는 숫자가. 5이라는 숫자. 네. 왜냐하면 5부터 시작해서 19명, 그리고 원내 교섭단체가 구성되기 밑에 숫자. 예, 바로 20 밑이죠. 그렇죠. 19명까지는 정당 보조금이 거의 비슷합니다. 5부터 19까지는 거의 비슷. 거의 비슷하다. 근데 그 정당 4만 돼도 안 됩니까? 정당 보조금을 가지고 독자 생존을 할 수 있는 자정적 뒷받침이 되는데 그 5명이 넷만 되면 이건 얘기가 달라집니다. 불과 한 사람 차이인데도 네네. 정당 보조금이 거의 40% 내지 50% 줄어들고 5가 굉장히 의미가 크네요. 크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4.11 총선 때 5명밖에 당선이 안 돼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데 새누리당이 그걸 안 거예요. 소위 아킬레스건을 찝은 겁니다. 그 5라는 숫자의 중요성을 알았다. 무너뜨려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 거죠. 네네. 충청에서 선진통일당을 말살시키는 방법은
5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하나만 뽑아가도 이건 무너진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아, 그 5가 그렇게 중요하군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아산 출신의 그 이명수 의원을 공작위에서 빼가고 먼저 이 당적을 옮겼죠.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종시 유한식 시장을 또 빼내가고 그 이명수 의원이 옮겨가면서 4가 됐나요? 4명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뭐 정당의 어떤 그 당의 재정적 기반이 무너졌겠네요. 재정이 안 되는 상태로 네네. 아주 뭐 속된 표현으로 아주 한심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아주 고도의 치밀한 정치 공작에 의한 그 흡수인데 네. 이렇게 비열한 정당에 내가 가서 과연 뭘 하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네, 또 하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한나라당과 자민련 내지 국민중심당 선진당이 치열하게 싸웠던 것은 충청인의 자존심에 뒷받침이 됐어요. 네. 근데 거대 야당 150석에 육박하는 거대 정당이 그저 3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작은 정당을 이렇게 아주 계획적으로 비열하게 먹어치우는 이 정치 행위를 한 주체에 우리가 몸을 의탁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번에 낙선은 했습니다만 4.12 총선거 기간 동안 내내 이 얘기를 유권자에게 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자 유권자 여러분 5년 전에 한나라당에게 정권을 맡겨봤지 않습니까? 지금 네. 이명박 대통령이 돼서 지금 5년 동안 통치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네. 나라 꼴이 이게 뭡니까?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린 이 정권? 이건 한나라당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새누리당이. 새누리당이. 따라서 네. 지금 새누리당이 정권을 연장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저는 그 나물에 그 밥이다. 따라서 새누리당이 오만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이 새누리당이 정권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반드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걸 유권자들에게 주기차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4.11 총선 때 그 유세 때 그렇습니다. 하셨다. 그러면 제가 유권자들에게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치인인 제가 정치적으로 그 발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필요가 약속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겠다. 그렇죠. 네네. 자, 그걸 아무 얘기도 없었듯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새누리당에 합류해서 제가 새누리당이 정권을 연장하는데 부역을 한다 그러면 아, 부역이란 말까지 쓰시네요. 유권자가 저를 보기를 뭐라고 할 거며 또 우리 당을 보기를 뭐라 할 거냐. 네. 따라서 저는 명분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 네. 따라들어가는 겁니다. 자, 일단 뭐 선진당 하면 과거에 이회창 전 대표 또 뭐 심대평 전 대표가 있는데 이분들도 어쨌든 그 이 합당에는 따라가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해창 전 총재께서는 이미 탈당을 하신 상태고요. 네. 심대평 전 대표는 뭐 당적은 갖고 계십니다만, 그분들이 지금 뭐 이해창 전 총재는 탈당하셨기 때문에 논외로 치고, 네네. 심대평 전 대표께서 같이 갈 거냐 말 거냐 하는 건 제가 사실 접촉을 안 해봤기 때문에 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자, 권선택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민주당 입당설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그 이인재 대표와 함께 새누리당과 합당하지 않은 분들 중에 류 전 의원도 계십니다만 민주당에 가거나 혹은 뭐 안철수 캠프 같은 데서 물론 이렇게 영입제의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설도 나오고 있는데 유 전 의원 말고 이제 예. 권 의원은 그랬습니다만 앞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길을 가실지. 일단 제가 중간지대에 머물면서 향후 내가 정치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든 그런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 어떻게 처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뭐 아까 권 전 의원 말씀하셨는데 네.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네. 기자회견 내용이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 글쎄요. 그다음에 원래 그 양반이 민주당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죠. 복당인가요? 네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복당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복당 절차를 밟겠다는 두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자, 제 경우는 좀 시간을 좀 갖고 검토를 중간지대에서 좀 보시겠다. 네,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충청권의 표심인데요. 네. 역대 대선에서 항상 이 어떤 중요한 변수와 캐스팅 보트가 되어 왔는데 그렇습니다. 이번 12월 19일 대선에서 뭐 합당도 있었고 합당에 반대하시는 또 말씀도 있고 한데 이런 기류들이 어떻게 나타났을지 재선 충청권 의원이시고 뭐 충청이 고향이시니까 그 바닥 민심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이미
저희 이 선진통일당의 대통령 후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한나라당, 새누리당 당원 지지자들은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있고 네. 선진통일당 지지자들도 상당수가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마음을 정해놓은 그런 상태인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충청의 자존심을 버리고 꺾고 새누리당이 선진통일당을 뭐 속된 말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먹어버렸다. 흡수합병이라고 하셨죠. 네, 지금.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발이 간단치가 않다고 저는 느낍니다. 아, 그 자존심, 소위 후폭풍이. 그렇죠. 자존심과 관련된 후폭풍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 거다 하는 제 예측. 그러니까 오히려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 이인재 대표의 합당 선언이 역풍을 맞을 것이다. 역풍을 분명히 맞는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합당하게 뭐 잘못된 건가요? 그러니까 계산이 잘못됐다고 할 수도 있겠죠. 네. 왜냐하면 선진통일당 당원이나 우리 당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지지자들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고 하는 아직 미리 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간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네. 분명히 그걸 봤고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됨으로써 역풍이 불 가능성이 많다. 네. 그러니까 호된 곤혹을 치를 가능성이 많다는 제 생각입니다. 예. 자, 뭐 방송의 기자로서 또 앵커로서 오래 계셨고 또 정치인으로 또 재선 의원을 하셨는데 네. 자, 이번 대선이 지금 야권 단일화가 50일을 앞두고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야권 단일화의 문철수, 안재인 이 두 후보의 단일화가 지금 어떻게 되리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글쎄, 저는 거기에 관여를 우선 치열하게 안 해봤기 때문에 네, 물론 뭐 개입을 안 하셨지만, 네.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글쎄요, 아무래도 이 안 후보는 정당 기반이 없고 네. 지금 인기를 가지고 이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문재인 후보는 정당 기반이 탄탄하게 있죠. 뭐 지역마다. 따라서 결국은 정당 기반이 없는 분보다 글쎄요, 이거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네. 저는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사실. 네. 예, 왜냐하면 선거를 해봤는데요. 저도 세 번을 선거를 해봤는데 인기만 가지고는 선거 안 된다. 아. 조직이 동원돼서 조직이 뒷받침돼야 네네. 안정적으로 득표가 되지. 조직이 없어가지고는 선거가 어렵다는 걸 저는 뼈대를 느낀 사람입니다. 네네. 따라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당에 있는 분이 당을 갖고 있는 분이 그 뒷받침을 받는 분이 유리할 수도 있겠다 하는 뭐 조심스러운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대전 충남북은 뭐 한 덩어리이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전 충남과 충북의 표심이 좀 다르긴 합니다. 느낌이. 다르죠. 네. 이 표심이 지금 현재 3명의 빅3 후보들에게는 어떻게 지금 나뉘어져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것도 여론조사상으로는 뭐 안철수 후보도 충청 지역에서 좀 상승세가 있다 그러고 네. 문 후보도 상승세가 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거의 그 70%를 향해서 충청 지역에서 갔습니다. 네. 과거에. 과거에는 그랬죠. 그렇죠. 지금은 많이 지지세가 낮아졌죠. 뭐 세종시 문제도 좀 있고. 세종시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2007년 12월 7일에 있었던 그 서해안 유류 피해와 관련해서 네. 정부는 IOPC 기금이라고는 국제기구에 떠넘기고 팔짱을 끼고 있고 또 정부를 차익을 될 새누리당은 소극적이어서 네. 결국 그 어민들 보상과 관련된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이 아직 안 됐어요. 5년 지났는데. 네. 근데 새누리당은 작년에야 겨우 그 당내 이 특위를 만들어서 뭐 해결하겠다고 네. 호들갑을 떨긴 떠는데 네네. 실질적인 진전이 없고요. 따라서 이런 게 전체적으로 새누리당이 충청권에 별 관심이 없는 게 아니냐, 충청을 챙길 만한 정치 결사체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회의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결국 그 부메랑이 돼서 박근혜 후보의 지지에 영향을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거죠. 새누리당은 영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당, 민주당은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당인데 이 패권 정치에 결국 충청에 들어간 홀대, 무시, 뭐 이런 걸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지금 집권당이기 때문에 충청민들이 집권당에 대한 불만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찍어서 대통령을 당선시켰는데도 네. 지금 충청에 과연 새누리당이라는 게 뭐냐 하는 의문을 자꾸 제기하는 겁니다. 네. 자, 이제 대선이 50일밖에 안 남았고, 아까 중간지대에 계시겠다고는 했지만, 뭐 정치를 그만두실 생각은 없는 거 아니에요? 글쎄, 그것도 뭐 오늘 확실히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요. 네.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정치를 그만둘 상황이 오면 뭐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 정치를 좀, 그 모양 좋게 마무리 짓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치를 그만두면 모양이 그리 좋지 않은 상태로 마무리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무슨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역할이 뭐냐 하는 것을 좀 앞으로 좀 치열하게 고민해서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으로 좀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우리 대선 시장을 휩싸고 있는 불확실성의 안개가 하루빨리 걷혀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비전을 위한 확실한 선택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박상규의 대선 스타일 내일 오후 1시 53분에 어김없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